왜 나는 안 주고, 응? 응. 이미 늦었어, 삐졌어, 이제, 이미.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기억 못해요. 간식 잘 주는 사람만 기억해요. 자, 그러면 45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 끝나고 주세요. 끝나고. 이제 수업해야 되는데 먹으면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 미리 좀, 미리 줘야지 좀.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 자, 틀린 거. 개공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배상. 이거 법조문이 있죠? 그대로. 그다음. 자, 손해배상은요, 우리 중개사법상 책임을 지는 건 뭐다? 재산상 손해만.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따라 책임지고 중개사법이 아니라고 했죠? 그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 자, 개공사가 아닌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않는 사람은 중개사법을 적용해 책임해요? 아니면 일반 민법? 그렇죠. 이 사람들은 중개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자, 이 판례 이거 알아놔야 돼. 이 판례, 이 두 개. 이 판례. 우리 일반 보험하고 달라요. 우리 이제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금 타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어때요? 사고를 일으킨다. 이걸 도덕적 해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암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암 진단 받은 걸 숨기고 가입해. 이런 걸 역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인정 안 해주잖아요. 보험회사가. 근데 여기는 인정해줘.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다. 자, 그러니까 개공사가 장차 공제사고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가입을 해. 그리고 실제로 사고를 쳤어. 그런다 하더라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것과 같은 판례인데 잡아봐요.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에 암보험 가입하면 암이 걸려 있어야 돼, 안 걸려 있어야 돼? 당연히 안 걸려 있어야지. 그 암 걸린 게 보험 사고잖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해요. 이미 사고 쳐놓고 가입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당연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가입하고 실제로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사고도 아니다. 가입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입한 뒤에 친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어때요? 원래는 일반 보험 같은 게는 안 받아주는데 우리 이 보증 설정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거래 당사자 보호하기 제3자를 위한 일종의 보증보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래서 어차피 또 그리고 또 보증기관이 구상권 행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손해볼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자 무효로 보아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유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칠 의도를 가지고 가입을 하고 실제로 사고 쳤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보증보험이다. 자, 그 다음. 자, 46번. 자, 보증 설정 제도입니다. 틀린 거. 보증 설정. 자, 개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보증 설정을 해라 그랬네요. 맞나요? 우리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셋 중에 하나 해라 그랬고. 그다음 다른 법률 즉 특수법인이네요. 여기는 얼마 한다고요? 2천만 원 이상. 그다음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랬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나와. 중개를 의뢰받을 때가 아니라 중개 완성할 때 중개 완성 시 이거 잘 틀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즉 쌍방 모두에게. 나는 어디 가입했고요. 금액은 얼마고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런 거를 설명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리고 사본도 교부. 사본 교부 아니면 이제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도 같은 교부입니다. 이거 어기면 이거 뭐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100만 원이야. 자, 개공사가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설정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랬네요. 자, 여기서 변경. 변경은 언제까지 해라? 효력 기간 중에. 자, 그래서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꿔야 되죠. 그 다음, 기간 만료일 내 보증 설정을 해야 돼. 이제 다시 재설정이라고 그러죠. 갱신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언제까지 해라 이것은? 보증 기간 만료일까지. 자, 그러니까 기간 만료일이란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해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다. 답은 3번. 자, 47번. 자, 계약금 반환 채무행 보장제도. 자, 틀린 거. 자, 개공사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그래서 예치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면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계약금 등 그랬죠? 여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포함됩니다. 자, 개공사 명의로 그랬네. 그럼 개공사 예치 명의자 되나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만? 개공사만. 사람은 개공사만. 그리고 금융기관은 예치기관 되나요? 금공신 등 그랬잖아요. 금공신 등. 자, 그리고 권고 하위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갔어. 지금 한 5가지 내용이. 이 문장 하나에 5가지 묻고 있는 거 5가지.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 있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 뭐예요? 은공신 보채전. 자,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 이랬잖아요. 금공신. 이런 건 다 배워요. 특히 이거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 잘 나와. 계속 나와. 자,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자, 이제 사전 수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어차피 내 돈이니까 난 미리 가져가서 쓸게. 좀 이렇게 미리 가져가겠다. 자, 그러려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된 때 이걸 반환을 보장해라 이거죠. 자, 이때 어떻게 보장하냐? 보증 세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자, 그래서 우리가 금보. 이들 보증을 세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증서를 써주죠. 그래서 이제 보증서 발행기관 이렇게 했죠. 금보. 보증서 발행기관. 그럼 이제 이들이 써준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이고?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명의로 달 수 있냐? 자, 이거 잘 나온다니까요. 자, 공제사업자잖아요. 그럼 예치 명의자가 되나요? 여기 있잖아요. 공제사업자.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 들어가잖아요. 공제사업자. 자, 4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 자, 소요 비용을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네요. 자, 그럼 개공사는 이제 신경 써서 남의 돈 관리해야 되고 또 이거 보증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 실비 달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 이거는 취득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네, 취득 의뢰인을 보호. 개공사 명의로 예치 시 예치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랬네요. 자, 이거 기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타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2개. 이거 갖고 와. 하나 더. 고용인 신고 위반. 아까 나 고용인 그것도 업무정지. 그 작년에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렇게 나왔어요. 업무정지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답은 2번.
여기는 너무 커서 이거 참 힘들어. 여러분 보기는 좋아. 커서 뭐 뒤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좋긴 한데 그러게 뒤에도 있어야 되는데 시설은 좋은데 말이야. 참,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많을까 내년에는 마감돼서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그래. 잘. 자, 33조 제1항 금지행위. 여러분이 조심할 게 이번에 박문관 모의고사 봤으면 거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거. 그럼 이 법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거 뭐예요? 불법이니까 금지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 그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것과 혼동하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금지행위 이것만 떠올려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출제자 의도를. 그게 34회 때 그렇게 나왔어. 34회 때. 34회 때 1번 문제로 소공사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지행위, 매무수고, 증지 이것만 떠올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금지되는 행위란 말은 말 그대로 금지되는 행위니까 법 위반 행위 그걸 고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봐.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도 알선하는 것은 하면 돼 안 돼? 그 금지 행위죠. 그러니까 그걸 골라야 되는데 매무수고 여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많이 틀렸더라고. 이거 수업 시간에서 누차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아예 33조 제1항 금지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금지행위라고 쓰면 이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랬잖아. 일부러 금지행위가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 돼. 출제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우리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1항이니까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까지만. 자, 그럼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네. 그럼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순가 중개계약인데 계약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약정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금지행위도 아니다. 아니야. 이거 초과수수가 아니야. 초과수수. 약정 순가 계약 자체는 금지행위 아니다 그랬잖아요. 순가 중개. 자, 아파트 분양권은 뭐예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매매 여부는 뭐예요? 금지행위잖아. 이거 매매. 이거 금지행위. 그 다음 주택청약통장은 증서죠. 자, 증서 매매하기 알선했어. 그러면 증서 중개.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 업으로 하지 마라. 이것도 금지. 그 다음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하겠네. 의뢰인이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자,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이니까 꼭 물건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수임인 대리인과 하더라도 뭐가 된다? 직접 거래잖아. 이건 직접 거래. 자, 이건 직접. 그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했어요. 자, 의뢰인을 대리해서 다른 사람과 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대리행위잖아요. 일방대리.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일방대리. 한쪽으로는 대리. 일방대리니까 금지가 아니다. 자, 중개법인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분양된 행위 못해요. 못하죠. 금지행위도 아니다. 아니죠.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라 겸업 위반이다.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라 겸업 위반.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에 없다 이 말. 자,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 몇 개? 3개. 여러분 답은 이거 2번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답 3번으로 고치세요. 48번에 답 3번. 자, 49번 보겠습니다. 자,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틀린 거. 자, 개공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 이거 뭐 했어요? 뭐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 의뢰인이 원하는 돈 주고 자기가 나머지 챙겼어. 자, 이것은 초과수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이건 중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자, 그래서 판례가 초과수수 아니다.
또 직접 거래도 아니에요. 자,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거. 자, 그럼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고 이렇게 매매한다고 할 때 우리가 중개하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지가 아니다. 자, 상가 전부 매도 시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등의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 자, 이 분양계약서는 증서도 아니다. 이거 증서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거 계약서일 뿐이지 여기에 무슨 권리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서가 아니다. 그 다음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발생하죠. 단지 이제 처벌받을 뿐입니다. 자,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 매수한 경우에는 이것은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다른 개공사 통해서 거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4번. 자, 50번 보겠습니다. 자, 판례입니다. 자, 틀린 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타인 간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와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네요. 자, 그럼 우연히 한 번 하고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중개할 때 맨 처음에 1번 문제 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행법규 위배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개공사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보수로 인정되므로 자,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는 인정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서비스 하려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사회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 받을 때 내가 계약 성사시켜주면 얼마 줄 거예요? 이 말 안 했어. 그 말 안 하면 뭐 내가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의 보수 청구는 당연히 있다.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나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중개보수 받잖아요. 그런데 토지 이런 물건은 쉽게 계약이 잘 안 돼. 또 사이즈가 커 막 100억 단위야. 천안에서 예전에 어떤 수험생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그래. 토지가 왜 잘 안 팔리는데 토지가 혹시 면적이 크냐?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100 얼마 몇 억이에요. 놀래가지고 100억대가 쉽게 팔리냐고. 와, 글쎄. 뭐 돈만 원, 와, 얼마나 돼.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어지잖아. 100억대가 어떻게 쉽게 팔리냐고 그러실 거야. 외동딸이야. 이제 결혼한 지 얘도 얼마 안 돼. 얘도 어려. 그러니까 어쩌지. 그런 건 쉽게 안 팔리죠. 누가 100억대 땅을 쉽게 사냐고. 대기업체가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의뢰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계약만 성사시켜도 얼마야? 법정 보수만 하더라도 0.9%가 얼마야? 100억이면 9억이잖아요. 9억. 9억이야. 야, 그 한 건이. 근데 쉽게 안 팔려. 근데 그 또 계약을 진행시킨답시고 고생 해봤자 쉽게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좀 들잖아요. 중개 활동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 받기로 얼마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건 좀 하세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세종시가 개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강남에서 아줌마들이 전화가 와. 혹시 거기 팔려고 나온 땅 어디 동네 있냐고 전화가 와요. 그럼 알아볼게 하면 하수지. 강남에서 전화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가 개발된다는 얘기야. 물론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좀 지나서. 그럼 땅값 뛴대요? 안 뛴대요? 뭘 안 뛰어? 뛰는 데지. 땅값 뛰니까 강남에서 전화 와서 미리 땅 산다니까. 그래서 전화 오는 거라고. 그럼 그렇지. 거기에 소개시켜주면 하수라니까.
그걸 누가 해야? 내가 사야지. 물세게 다 내가 사놔야 돼. 그래가지고 한 2년 있다가 그 강남을 되팔아야지. 그러니까 바로 소개시켜주면 뭐다? 하수야. 그러니까 항상 그걸 민감하게 하고 있어야 돼. 민감. 그런 건 항상 그래서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천안에서 강의 들어온 사람 중에 그 천안 KT 아산역 있잖아요. 천안 아산역. 거기 개발될 때 거기 땅값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천안에 의외로 땅 부자들 돈 많아. 천안이 이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수강생도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이 의외로 땅 부자 해가지고 그 갑자기 쫄부 소위 그거 개발하고. 근데 거기 땅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소유자가 누구냐? 서울 강남 사람이야. 다 뺏긴 몰라.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안 판 사람은 있어 없어. 한두 명은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수강생.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약해. 그래서 혹시 전화 오면 절대 그냥 하지 말고 어떤 땅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에요?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중개활동비 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실비 받으세요. 전화. 그렇게 꼭 받아요. 이거 잘 받아야 돼. 그래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전주 그 실장하다가 학원 실장하다가 이제 합격했는데 이제 자기도 개업한다고. 근데 그때 제주도로 내려갔어. 제주도 내려갔는데 왜 제주냐? 그때 제2공항 생긴다고 막 한참 할 때. 제주도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공항인데 여기가 생기잖아 이번에. 원래는 어디가 생겨?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 알뜰항 비행장이라고 알아? 몰라? 아 몰라? 일제시대 때 이놈들이 여기다 비행장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땅굴 파가지고 지네 잠수함 숨겨놓은 땅. 관광 가면 여기 굴 있어 없어 바다에. 봤어요? 여기 이게 그 일본 여기 그 공항이에요 공항. 그래서 여기 평평해. 지금은 콘크리트 걷어내가지고 이제 받치잖아요. 근데 아직도 콘크리트 경납부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콘크리트 경납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많이 있다니까 아직도 못 부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제2공항 부지가 될 줄 알고 서울 전부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이 틀어버린 거잖아.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투기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땅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절대 비행장 만들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그 지하수잖아요. 제주도는 굴이 많아. 굴이 엄청 많아요. 몇백 개 돼요, 여기가. 그리고 환경을 다 파괴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장굴이 그러잖아. 일이 막 바다로 다 있고. 여기 이 정도에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주도 무슨 놈의 비행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여기 비행장 생긴다니까 도로 확장한답시고 여기 도로 확장 공사하는 거 알아 몰라요? 여기 삼나무숲 그 아름다운 아름드리 삼나무숲을 도로 확장한다고 싹 베어내가지고 이런 미친놈들이 공무원 하고 있다고. 항상. 근데 이제 여기 이걸 보고 그 제주도 내려갔다니까. 그래서 사무실 있는데 문의가 엄청나게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땅 소개해서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하고 끊더래. 열받잖아. 고생해서 내가 땅 알아보고 해가지고 소개했는데 예 알겠어요 하고 그냥 말어. 그때부터는 그냥 전화 오면 자기가 이제 알겠어요 하고 신경 끈대.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진짜 땅 필요한 사람은 거기 차 기름값 하세요 하고 50만 원, 100만 원 바로 쏴준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그 활동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실비 줘. 다 알아서 주더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상대.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그러니까 요구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이렇게 가면 서울서 전화 왔다. 그럼 어떻게 하자? 민감하게. 절대 소개시키지 말고. 그다. 중개사법 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거 기억나나요? 이 판례. 그래서 이거 우리 겸업이 있었잖아요. 겸업은 중개보수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 판례가 이런 경우는 확대해 있어. 이때도 적용. 이거 알아놔야 돼 이거. 시험에도 나온 판례. 그다음
중개보수 산정에는 지자체 조례를 잘못해서가요.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어. 처벌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가 분양권은 뭐라고 했어요? 기납입금에다 프리미엄을 더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총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계산한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네 사정이고 하고 초과수수로 처벌해.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된다. 초과수수. 자, 51번. 자,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기납입금이죠. 프리미엄을 더해서 계산해라 이 말. 그다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요.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다 더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5천 미만으로 나와. 그러면 70% 받나요? 아니죠.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인데 자 예를 들어 보증금 3천 자 그런데 월세가 10만원 곱하기 100 1000 더하니까 4천이죠. 5천 안 넘죠. 그러면 여기에 70%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다시 70을 곱해서 계산 다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이해를 못해서 또 맞다 그러면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아니 그러니까 틀려야 돼. 틀리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설프게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좋아.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을 많이 보고 많이 틀리라 이거 연습할 때는. 자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 자, 여기 동일 3번 나와요. 동일 물건, 동일 기회, 동일 당사자. 그다음 개공사 고의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가 됐어요. 자 개공사 잘못이죠? 그럼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 지불식입니다. 그럼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금 치른 날. 자 그럼 틀린 거 이거 70% 이거 틀렸죠? 자 52번. 자 주된 사무소가 A광역시 B구에 있는 갑 법인의 시도 DC 소재 분사무소에서 복잡하죠? 시도 DC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어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 중개했을 때는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주사무소 찾아가는데 중개보수만큼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른다고 그랬죠. 자, 조심할 것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조례. 자, 그래서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요. 주사무소는 A광역시예요. 여기. 시도조례. 자, 여기 조례에 따라 뭐 해라? 보수를 받아야 A광역 주사무소가 아니라. 자, A도 B시에 사무소를 둔 을 개공사가 C광역시 D구에 주택을 중개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사무소 기준이죠.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데 B시냐? 아니. 우리는 시군구가 아니라 뭐다? 시도. 그러니까 A도 조례라 해야 된다. 자, A광역시 B구에 사무소를 둔 병개공사가 시도 D시에 소지한 상가죠. 상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사무소가 있는 A광역시냐? 그게 아니라 0.9%에서 협의해라. 그랬죠. 그 다음, 이거 문제 고치세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될 면적이 정확히 반반이네. 그럼 뭘로 계산한다? 주택으로. 그런데 이 건물이 A광역시 B구 소재에 있다고 그러네. 근데 이제 사무소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빠져버린 거예요. 만들 때. 그래서 그래서 정계곡사가 중개한 경우 여기는 물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꾸세요. 원래는 여기다 사무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바꾸세요.
자, 그러면 4번이 틀려 맞아요. 주택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하니까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전용 면적이 90입니다. 그럼 85 넘었죠? 그럼 오피스텔 조건이 넘었죠? 그러면 주택 이외로 오피스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매매니까 0.5가 아니라 0.9에서 서로 협의해야 돼. 0.9에서 협의해. 자, 53번 맞습니다. 자, 개공사 A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 간 아파트 2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그러니까 이거죠. 갑과 을은 매매, 을과 병은 뭐다? 임대차. 자, 여기는 매매, 여기는 임대차. 그런데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일방, 여기 을에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을은 매매, 임대차 다 했죠. 매매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야지. 그러면 매매를 봐봐. 2억이네요. 2억이니까 여기 얼마? 여기죠? 0.4. 그러면 4, 2, 8. 80만 원. 자, 플러스. 임대차.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이네. 환산하면 얼마예요? 5천. 그럼 79배우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죠. 5천이니까. 미만일 때가 75배. 그러니까 5천이니까 임대차 그대로 가요. 5천. 그럼 얼마예요? 0.4. 4, 5, 20. 한도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그럼 토탈 얼마? 10만 원. 지금 알겠어요? 네. 간단한 거예요,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10만 원. 자, 중개보수 실비. 자, 비교했습니다. 틀린 거. 중개보수는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죠. 자, 근데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대한 실비, 반환채무형 보장 실비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근데 실비는 일방. 그 중에 권리관계는 누구? 이전을 해. 반환채무는 취득을 해. 자, 중개보수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받아요. 근데 실비는 요청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주택에 대한 보수나 실비. 자, 주택은 우리 시도조례잖아요. 그런데 실비는 물건 구분 없이 무조건 다 뭐다? 여기도 시도조례입니다. 네. 다 시도조례.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 다음 중개보수와 실비 다 이런 조건에서 동일하냐? 아니죠. 이건 실비는 해당이 안 되고 중개보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보수는 물건이 아까 주택이냐 주택이냐, 또 거래 유형이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 등이냐에 따라서 요율 체계가 달라져. 그리고 여기 몇 퍼센트 다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한도액 있잖아요. 한도액. 표 보면 우리 국토부령에 보면 한도액.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이건 중개보수. 실비는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다 뭐다? 시도조례. 주로 이제 실비는 뭐예요? 숙박비, 교통비, 식대 이런 거 이제 영수증 첨부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55번부터 미리 예습해오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습 혹시 해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또 총정리해서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이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해 합격하는 게 나아요. 좀 힘들더라도 여유있게 천천히 해야지 내년 1년 더 한 것보다 차라리 빡세게 할 때 그냥 해서 올리는. 자, 그러면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